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입니다. 평소와는 좀 다른 결의 영상이라 좀 놀라셨나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아니 심지어 원희를 만나기 전부터도 만약에 나도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이런 컨텐츠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담담히 제 얘기를 풀어가는 컨텐츠였는데요. 컨텐츠명은 이름하여 석의 독백입니다.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를 이제서야 도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 유튜버 이현님 아시나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신데, 그 이현님을 저희가 만난 거예요. 유튜브 코리아에서 크리에이터 클럽이라고 저희 석시원을 행사에 초청해 준 적이 있는데, 이현님이 그날 멘토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행사 쉬는 시간에 이현님한테 사인 받고 사진 찍으면서, 이현님 제가 진짜 채널 초창기부터 영상 다 챙겨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게이 커플 유튜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고, 근데 그 하고 싶은 말들을 이현님 컨텐츠 형식을 좀 빌려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되게 감동받아 하시면서, 얘기 나온 김에 이번 달에 한번 업로드 해보는 게 어때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추진력이 약한 편이라 누가 이렇게 강제로 시키지 않으면 잘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응원을 받았으니 석의 독백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영상 시작 전에 아이패드나 노트북 거치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알루미늄 소재라서 되게 가볍고, 이렇게 높이부터 각도 조절까지, 그리고 이 고무 파킹이 미끄럽지 않게 땅땅하게 잡아줍니다. 혹시 거치대 필요하셨던 분들은 왼쪽 하단 링크 눌러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꼭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되고, 주무시면서 혹은 샤워하면서 아니면 그냥 집이 좀 적적하다 싶을 때 틀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석의 독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얘기는 바로 커밍아웃입니다.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재작년에 제 커밍썰을 한번 업로드한 적이 있거든요. 라이브에서 했던 말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지금 와서 그 영상 보면 좀 숨차 보인다고 해야 되나? 진짜 그때 라이브 극 초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되게 횡설수설 하는 것 같고, 일단 그냥 말하는 게 너무 급해 보여. 경험이 너무 적었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 영상 좀 리뉴얼 하고 싶다. 그리고 그때는 얼굴 공개를 하기 전이라 영상에 블러를 아주 대문짝하게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보기 불편했고, 가족들한테 커밍하기 전에 또 다른 커밍 썰들이 있어서 그 얘기들까지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커밍아웃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랑 20대 초반에, 그리고 가족들한테 커밍을 한 케이스인데, 첫 번째 고등학교 때 커밍했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진짜 어이없고 황당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PMP 알고 계신가요? 이거 너무 유물인가? 요즘 학생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강 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 PMP라는 굉장히 작고 또 두꺼운 그런 기기가 있었잖아요. 게다가 인강을 컴퓨터에서 직접 다운받아야 돼. 그 다음에 또 PMP에다가 그 파일을 넣고 그렇게 인강을 보던 시절이었죠. 그 당시 혈기왕성했던 고등학생 서기는 거기다가 인강 말고 또 뭘 넣었겠어요. 그때 하라는 공부만 하고 거기다 야동을 좀 몇 개 넣고 다녔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이쪽 야동이 맞습니다. 어쨌든 고3 여름 야자 시간이었고, 옆에 짝꿍이 서가 너 지금 인강 안 보면 자기가 PMP 봐도 되냐고 하길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기기를 빌려줬죠. 근데 그 친구가 PMP를 키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야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전날에 집에서 그 야동을 본 다음 파일 자체를 꺼놨어야 되는데 화면만 꺼버린 거야. 그래서 걔가 전원을 키자마자 그 영상이 나온 거죠.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기분을 나는 그 고등학교 때 처음 한 것 같아. 손이 떨리고 숨이 차고 말도 안 나와. 근데 그 와중에 진짜 다행이었던 거는 뭐냐면은, 진짜 짓궂은 짝꿍이었으면 바로 이제 그 영상 보자마자 야 석이 게이 야동 본다, 야 얘 게인가 봐 이랬을 텐데, 그 친구는 그냥 조용히 공부만 하는 그런 친구라서 다행이었죠. 아무튼 이게 뭐냐길래 아니 그거 내 여동생이 본 거야. 여자애들 가끔 그런 거 보잖아. 너 여동생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사촌 여동생 있다고.
너 맨날 이거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걔가 여기 남자 야동을 넣어서 본다고? 여러분 진짜 끔찍하지 않나요? 더 이상 할 변명이 없어요. 야 누구야 잠깐 화장실로 와보라고. 화장실에서 내가 다 설명할게.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제가 게이라고 말하면 너무 어린 마음에 놀림받을 것 같으니까 누구야 나 남자 안 좋아해. 나 여자 좋아하는데 그냥 호기심 생겨서 그냥 다운만 받아놓은 거야. 근데 뜬금없이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싹 안아주면서 괜찮아 그런 야동 보면 뭐 어때 나 애들한테 소문 안 낼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걔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걔는 신학대 준비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해 못 해줄 줄 알아서 저는 그렇게 숨겼던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진짜 졸업할 때까지 제가 게이 아동 본 소문 학교 안 났어요. 비밀을 지켜줬다. 아무튼 이게 저의 계획에도 없던 첫 번째 황당한 커밍 스토리고요. 이것도 커밍일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사건이었고 두 번째 커밍아웃은 제 여사친한테 23살 때였나? 이 친구는 중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고 제일 오래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야 늦은 밤에 동네에서 술이나 한잔 하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썸으로 연락하고 지내던 형이 그 전날부터 잠수를 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나가서 그냥 술이나 진탕 먹어야지 하는 중이었는데 이쪽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지금 그 형 종로 포차에서 술 먹고 있다고. 근데 지금 같으면 아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했을 텐데 23살의 저는 무슨 팩인지 굳이 거기를 가야 됐었나 봐요. 바로 옷 입고 종로로 뛰어가서 그 형 찾아낸 다음에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잠수를 타서 끝내냐고 종로 기란복판에서 제가 쌩 난리를 쳤던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여사친이랑 했던 약속을 제가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때는 뭐에 확 돌아버려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친구야 미안하다. 아무튼 다음날 너무 미안해서 친구야 오늘이라도 만나자 하고 밤에 만났죠. 그 여자의 기분이 진짜 안 좋아했었어요. 보자는 당일날 제가 잠수를 타버렸으니까 솔직하게 네 어제 왜 잠수 타는지 말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저도 그 어떤 핑계로도 당일에 잠수 탄 거를 둘러댈 핑계거리가 없더라고요. 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하고 반 체념 상태로 나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제 내내 잠수 타다가 종로 한복판에 있다는 소문 듣고 나 거길로 갔어 미안해. 아니 너도 좋아하는 사람 있었냐 하고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성 얘기를 중학교 때부터 한 번을 안 하니까 걔 입장에선 놀랄만도 하겠죠. 아무튼 어떤 여자길래 네가 거기까지 간 거냐 이러길래 여자 아니야 이렇게 바로 정적. 그러면서 소주 하나 싹 들이키고는 아니 난 또 뭔 일인가 했네. 야 넌 그런 일 있으면 말을 하고 가면 되잖아. 아니 나 남자 좋아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난 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잠수 탄 게 너무 기분 나빠.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도 속으로는 많이 놀랐을 거예요. 최대한 그거를 제 앞에서 감추려고 한 거겠죠? 그러면서 평소처럼 그냥 재밌게 떠들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뭐 회사나 학교에서 나중에 잃고 일반 코스프레 사진 필요하면 자기가 찍어준다는 둥 위장 결혼 필요하면 자기가 뭐 대신 해준다더니 이번에 결혼 날짜를 잡더라고요. 축하 축하. 아무튼 여사친한테 그렇게 커밍하고 나서 더 편하게 만나게 되니까 후련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한테 커밍할 생각은 진짜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족들한테도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싶다 생각된 날이 있는데 바로 2015년 제가 24살 때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을 갔을 텐데 저녁에 엄마 아빠 형 형수님 이렇게 숙소에서 맥주 마시면서 앞으로 우리 가족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석이 너는 언제 여자친구 데려올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난 엄마 아빠가 원하는 여자친구를 데려올 수 없어요 라는 생각에 되게 괴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여사친한테 커밍한 이후로 그 친구랑 좀 더 편해지고 가까워진 것처럼 가족들한테도 커밍하면 좀 더 솔직한 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앞에서 했던 좀 준비 안 된 커밍으로는 설득이나 설명 이런 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야 뭐 준비 없이 커밍해도 받아주면 고마운 거고 안 받아주면 아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절연할 수 있겠지만 혹여나 받아들이지 못하셔서 연을 끊게 되면 끝이 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그럼에도 제가 커밍아웃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저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마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제주도 여행 끝나고 집에 와서 종교적, 의학적, 사회적으로 동성애는 비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가족한테 증명하고 싶어서 자료를 찾아보는데 찾아보는 과정 속에서 뭔가 저를 더 알아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게이이긴 하지만 제가 언제 또 이렇게 게이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봤겠어요. 일단 종교적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느껴졌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진짜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고 아버지는 심지어 신학대를 다니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맨날 카페 가서 자료 찾고 대본 쓰고 진짜 거의 PPT야 PPT.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잖아요. 학기 발표 중에도 저렇게 열심히 준비한 적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대망의 커밍하는 날 카페에서 쓴 노트 열대 장 분량의 대본을 읽으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손이 어찌나 그렇게 파바라 떨리는지 거의 10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그 기억이 진짜 생생해요. 아무튼 이제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이랑 저녁 먹는 도중에 저 진짜 집에서 말 없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밥만 조용히 먹고 방에 들어가는 편인데 저 밥 먹고 할 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순간 가족들 다 어리둥절. 엄마는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들 이러면서 되게 기대하는 눈빛인 거예요. 아 그냥 하지 말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밥 다 먹고 방에 누워서 계속 고민을 했죠. 근데 형이 갑자기 방에 들어와서 야 할 말 있다며 지금 다 모였으니까 나와. 아 모르겠다 하고 노트 챙겨서 거실로 나갔어요. 엄마, 아빠, 형, 형수님, 할머니 이렇게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고 저희 할머니는 농인이셔서 제가 하는 말을 못 들으시니까 이렇게 TV만 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엄마는 눈이 초롱초롱해져가지고는 우리 아들이 장학금 받나? 복권 듣나? 이런 표정이 있었어 진짜로.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할 말은 하고 뜸을 좀 들인 다음에 정적을 깬 저의 한마디 저 여자 안 좋아해요 이거였어요. 저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순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렇게 말했었네요. 그 얘기 하자마자 엄마 표정이 어땠냐면 그렇게 기대에 차있던 표정이 한순간에 청천벽력 들은 사람 마냥 얼굴이 싹 하얘지고 형은 옆에서 한숨 쉬었어. 사실 형은 제가 어릴 때 이쪽 야동을 몇 번 들킨 적이 있어서 아마 눈치는 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니까 형도 놀랬는지 한숨을 싹 쉬고 아버지는 애써 침착한 표정으로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이런 표정. 형수님은 그냥 완전 깜놀 그 자체. 근데 갑자기 엄마가 우는 거야. 아니 나 준비한 것도 많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 그냥 다 없고 죄송하다 하고 그만둘까 싶을 정도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동성애자라서 죄송한 게 아니고 영원히 숨겨도 되는 사실을 굳이 말해서 엄마 속상하게 한 거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눈물이 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엄마 모시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할머니는 엄마 왜 우냐고 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수화로 얘기하고 있는 혼돈 그 자체. 근데 우리 할머니는 제가 남자 좋아하는 거 알면 안 돼요. 말이 통하면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농인이시니까 제가 끝까지 숨겨야 됩니다. 지금도 언제 장가 가냐고 물어보시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그때부터 앞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준비했던 말을 와다다다다다 막 쏟아냈어. 제일 먼저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성경을 시대에 맞춰서 해석해야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시대에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냐고. 돼지고기나 해산물을 먹지 말라고 써있다 해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그런 거를 먹지 않고 있나요? 직물 섞인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겨울에 패딩도 입고 이 너무나 다양한 재료가 혼합된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약시대 율법이니까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안 지켜야 되는 율법이다 하면서 굳이 구약에서 그것도 번역 오류 논란이 있는 그 한 단어에 포커싱 되어서 반대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당장 우리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지금이랑 사회적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가령 실내나 버스에서 흡연하는 거 그리고 그 더 이전 세대에는 두발 단속, 복장 단속, 그리고 통금. 그 당시엔 진짜 당연하다고 느꼈던 문제들도
고작 수십 년만 지나도 당연하지 않게 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 문자 그대로를 해석해서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1도 안 하셨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약 시대의 주제는 사랑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을 하진 않고 배척만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동성애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 동성애라는 죄에서만큼은 명백하게 지을 리 없는 죄니까 이것만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고. 이건 정말 위선적인 행태다. 라는 말로 다소 공격적인 내용으로 동성애를 설명하곤 했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의학적으로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질환 및 통계 편람에서 동성애를 제외했다. 동성애는 정신적으로 잘못된 게 1도 없다. 그리고 에이즈는 동성애자라고 다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 속에서 위험성에 노출되는 거지 동성애를 한다 그래서 에이즈가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 이성애를 해도 에이즈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 심지어 레즈비언 성관계에서 에이즈 발현율은 이성애보다 극히 낮은데 그럼 세상 모든 여자들은 에이즈가 무서워서 레즈비언이 되어야 하나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퀴어 축제에 대한 설명도 드렸었는데 이거는 따로 주제를 빼서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동성애는 잘못되지 않았다. 인구 감소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구 감소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거지 지구 자체는 과밀화 상태고 그리고 동성혼 우리 동성애자들도 다 일해서 세금 내고 군대 가서 국방에 의무면 다 하는데 결혼이라는 이 사회적 시스템 누리지 못하는 거는 굉장한 차별이라고. 같이 재산을 모을 수도 없고 상속도 못하고 병원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자로 인정이 안 돼서 수술, 입원 동의서 서명할 수도 없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 결혼하신 아버지 그리고 최근에 결혼한 형도 잘 알고 있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결혼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잖아요.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기본적인 걸 보장받지 못한다 생각하면 슬프지 않으세요? 라면서 제가 좀 감정에 호소했던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정신없이 와다다다다다 막 쏟아내고 질문 시간 이 와중에 저는 또 질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그럼 군대에서 가끔 일어나는 그 남자끼리의 성폭행, 선공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 같은 동성애자들이 하는 거니까 동성애자들 군입 때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지금 아버지라면 절대 그런 질문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때 아버지는 궁금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바로 미러링 했죠. 아버지, 그럼 아버지 같은 이성애자들이 군대 가서 여군들 성추행하는 거니까 이성애자들도 군대 가면 안 된다고. 아무튼 그렇게 속사포처럼 쏟아낸 커밍 PPT가 끝났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그냥 뻗었어요. 그냥 누워서 잘한 건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형수님한테. 도련님 25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용기내줘서 고마워요. 도련님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카톡을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나 그때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희 형수님 너무 착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누가 똑똑똑 노크라고 들어왔는데 형이었어. 형이 옆에 이렇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실 형이 가족으로 그려온 우리들의 미래는 형네 가족이랑 니네 가족 그렇게 아내랑 애기들 다 해서 화목하게 놀러 다니는 게 형 꿈이었는데 그거 같이 못할 것 같다니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형 심지어 울었어. 싸우고 막 엄마 아버지한테 혼났던 거 외에 형이 제 앞에서 우는 건 또 처음 봤죠. 내가 비록 여자랑 결혼을 할 수 없어서 내 자식들과 뭐 같이 놀 수는 없겠지만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볼 수 있을 거야. 그게 단지 여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애인 생기고 하면 형한테도 소개시켜줄게 하고 형은 이제 또 방을 나갔어요. 그렇게 이제 가족끼리 좀 서먹해져 있는데 며칠 뒤에 아버지가 이제 방에 들어오면서 병원에 가자는 거예요. 병원, 정신병원. 근데 그때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겠죠. 제가 아무리 의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거 문제 없다 그래도 짧은 순간에 이해하실 수는 없으니까 지금에서야 이제 아버지 그 마음이 그러셨겠다 느끼지만 그때는 저도 철이 없었는지 제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하면서 집을 나갔어요.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가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가출하고 어딜 갔냐? 그냥 자취집으로 갔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매주 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한 3주 동안 집에 안 갔어요. 몰래 집에 가서 짐 챙겨 나와야 되나? 나 이제 가족 없는 애로 살아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엄청 들었고
저는 가족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커밍해도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그 믿음 하나로 커밍한 건데 이렇게 됐으니까 진짜 절망적이었죠. 근데 그렇게 슬퍼하는 중에 아버지한테 먼저 카톡이 왔어요. 너 없는 뭐 3주 동안 아빠가 많이 공부했는데 잘못된 게 없더라. 미안하다. 이제 집으로 들어와라. 그 카톡 보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다행이라서 집에 갈 수 있어서 일단은 시험 기간이라서 못 간다고 이렇게 한번 튕겨준 다음에 일주일 더 있다가 한 달 차 만에 집에 복귀했습니다. 첫 가출 치고 좀 길었네요. 근데 이제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저 없는 동안 공부한 거를 술술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커밍하면서 말했던 그 정신의학회 이런 거부터 심지어 진보적인 그 교회 가셔서 상담도 받아보셨더라고요. 관련해서 유튜브도 엄청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아버지 신앙에도 되게 큰 변화가 생기셨어요. 심지어 지금은 종교적인 사고가 너무 유연하고 진보적으로 변하셨어. 그 전에 진짜 보수적이셨거든요. 지금 그 좀 보수적인 교회 다니시는데 이런 문제로 그 교회 안에서 되게 활발하게 토론하시고 저희 아버지 통해서 동성애를 좀 혐오하던 신도분들 몇 분의 사고가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대박이죠. 지금은 인터넷에서 키보드 워리어로도 열심히 활약 중이십니다. 옛날에 본 건데 이게 어떤 글을 남기셨는지는 까먹었는데 아버지가 쓴 글에다가 어떤 사람이 댓글로 네 자식이 게이여도 상관없음? 이런 댓글을 남긴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대댓글로 그래 내 아들 게이인데 뭐 너 네가 자식 낳았는데 동성애자면 갖다 버리냐? 그게 부모냐? 라는 댓글을 제가 본 거죠. 그냥 이런 모든 아버지의 노력을 보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그냥 가출 나간 나 집에 부르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날 받아주려고 열심히 알아보셨구나. 심지어 제가 커밍아웃 준비할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신 거예요. 감동이죠. 그 엄마는 어떻게 되셨나요? 물어보신다면 그때 엄마는 계속 누워 있었어요, 방에. 제가 막 말 걸어도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면서 한 3일 정도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집에서 기죽어 있으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엄마한테 당신이 그렇게 누워 있는다 해서 얘가 여자를 좋아할 것 같아? 얘가 우리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고마워하고 우리도 공부해서 새롭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지. 누워있으면 뭐가 나아지는데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 그 얘기 듣자마자 엄마가 바로 정신이 드셨는지 그날 저녁부터 다시 말이 많아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애교도 진짜 많고 말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무튼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근데 사실 커밍 전이랑 집에서의 분위기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원래부터 좀 화목한 가정이었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집에서는 말이 없는 아들이라서 대신 10년 전에 제주도 가족여행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꿈, 아 나도 애인 데리고 가족여행 오고 싶다. 그 꿈을 이뤘죠. 혹시 원이랑 저희 가족이 태국 여행 간 브이로그 아직 안 본 분이 계시다면 여기 오른쪽 상단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끝나고 엔딩에 나오는 썸네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엄마랑 아버지가 우리 원이한테 원아 우리는 네가 가족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진짜 이뻐하시고 그리고 원이가 워낙에 이쁜 짓을 많이 해요. 가족 식사 자리 제가 거의 매번 데려가는데 저보다도 저희 가족이랑 얘기 더 많이 해요 진짜로. 아무튼 이렇게까지가 제가 커밍을 다짐하게 된 계기와 과정 그리고 현재 모습인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럼 석유님 저도 석유님이 한 대로 커밍하면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솔직히 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개인마다 가정 분위기도 다르고 가족 관계 되게 좋았다가도 커밍하고 사이 되게 안 좋아져서 집을 아예 나간 케이스를 제가 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커밍하세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또 생각합니다. 커밍아웃을 준비하고 아니면 계획하신 분이 있다면 그냥 아 저런 방식의 커밍아웃도 있구나 정도로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음 시도해본 석의 독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같이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아마 고정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길 바라며 우리는 라이브 방송과 다음 주 브이로그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나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눌러주시고 잠 안 오는 날에 이 영상 틀어놓고 주무시면 정말 꿀잠 올 거예요. 그럼 뽀바뽀바 안녕. 잘 때 한번 더 들어주세요.